자, 우리는 음양을 앞서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방송에서 설명한 방식의 음양을 이 방송 전까지는 모르던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대대의 관점에서 말하는. 그러면 그 이전에 모르는 상태하고 그 위에 아는 상태, 그 중에 어떤 것이 음이고 어떤 것이 양일까요? 어떤 지식에 대한 명료함이란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아는 상태가 양이고 모르는 상태가 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가능성이란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모르는 것은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양이고 안다는 것은 가능성이 닫혔기 때문에 음이 됩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음양의 의미가 됩니다. 음양은 관점이 성립되고 나서 부수적으로 방편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것은 다 주관적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행으로 이야기를 하죠. 과연 오행은 무엇일까요? 오행은 단지 언어일 뿐입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현상계를 표현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현상계가 내가 주관적인 경험이 우선이고 객관적이란 것은 없습니다. 객관적이란 것은 동양적 관점에서 보면 권력을 가지고 권력자가 자신의 주관적 체험을 객관적이라고 강요하는 것 또는 대중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각자가 다 다르게 느끼는 것이 진실이고 한 가지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보여지는 실체라고 말하는 것은 권력자의 권력 남용으로 보는 것이 동양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했을 때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건 서양식 사고입니다. 객관적으로 증명을 안 해도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내 기분, 내 생각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진실입니다. 오히려 내가 본 것을 저 사람도 똑같이 본다라는 것이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강요와 선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객관은 없다는 것이 동양의 기본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냐면 목행은 싹이 틀 때 무언가 기운이 탁 터지는 그러한 경험을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기운이란 것은 앞에서 말한 간단 없는 생생함에서 생생함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화행은 꽃이 활짝 만개하듯이 기운이 펼쳐져 나아가는 겁니다. 다음으로 토행은 펼쳐져 가던 것이 힘을 다해서 이제 펼쳐짐과 수렴됨의 두 가지 힘이 평형을 이루게 돼서 궤도 운동을 하는 것이 됩니다. 궤도 운동이란 것은 두 가지 상반된 힘의 조화이고 또한 궤도라는 부분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운동이란 것은 움직이는 상태가 됩니다.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이고 움직인다는 것은 단멸되었다는 것입니다. 단멸이라는 말은 시냇가에서 같은 물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는 것과 같이 움직임 자체가 단멸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행은 열매를 맺듯이 다시 되돌아와서 수렴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행은 압축, 응결되어서 씨앗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맨 처음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과연 추연이라는 사람은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었을까요? 고대인이 똑똑하다면 어느 정도 고대인이 똑똑한 걸까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보다 똑똑할까요? 추연의 음양오행론은 단지 미신과 주술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음양오행은 일월 그리고 오행성을 의미할 뿐입니다. 근데 과연 하늘에 해와 달과 오행성이 사람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주위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사주나 점성술로 주식 투자 성공하는 사람, 꾸준히 성공하는 사람 본 적이 있나요? 만약에 그 정도로까지 별들의 힘이 명료하게 사람의 행위나 선택에 영향을 준다면 왜 그런 사람들은 상담으로 돈을 벌까요? 주식 투자를 하든지 부동산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을 발굴하든지 거기에 사주나 점성술을 집어넣죠. 자, 이제 서서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행의 중심은 토행이 됩니다. 이 토행은 그 토가 중앙에 있는지와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기운이 죽이는 기운인 살기가 되는지 아니면 살리는 기운인 생기가 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왕살로 표현할 때는 살기로 말을 하고 왕토술로 얘기할 때는 생기로 말을 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 토가 영원히 존재하는 궤도운동을 표현하는 토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살기가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이전 것을 대체하는 단멸에 의한 생생함이 생기가 됩니다. 간단없는 생생함이란 간단없는 사사함과 통합니다. 사사는 죽고 또 죽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새롭게 탄생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죽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정된 삶을 꿈꾸는 순간에 살기를 맞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내일을 꿈꾸는 순간에는 힘든 오늘이 죽고 새로운 내일이 찾아오는 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일을 바라면서 영원한 안정은 꿈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영원한 안정된 삶을 바라게 되면 그 순간에 살기를 맞고 그 사람은 망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극재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은 기운을 나누어 주어서 간단없는 생생함을 하는 것이고, 상극은 기운을 꺾어서 간단없는 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없는 생생과 간단없는 사사는 동일한 우주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극은 음양대대로서 생명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생은 좋고 사는 나쁘고, 생은 좋고 극은 안 좋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국토에서 목은 토를 극합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목이 토를 극하는 것은요. 그런데 이때 토가 약하면 목이 토를 극하는 것이 과다하게 되게 됩니다. 이를 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극을 당하는 오행이 약해서 극이 과다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상태를 승이라고 하고, 목승토, 토승수, 수승화, 화승금, 금승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극토는 정상이고 긍정적인 겁니다. 근데 목승토가 부정적인 상태인 것이죠. 또 반대로 다른 경우가 있는데, 토는 충분히 강한데 금이 너무 과하게 극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토가 억울해서 울체가 됩니다. 이를 상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울토, 토울수, 수울화, 화울금, 금울목이라고 합니다. 이는 극을 하는 오행이 과다하게 극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역시 목극토는 정상이고 좋은 것이지만 목울토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승의 경우는 당하는 오행이 약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당하는 오행이 이 경우에는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이렇게 복수를 할 때는 자신의 자손을 통해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목승토가 되면 토는 자신의 자식인 토생금의 금으로 복수를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토가 금을 생해줘서 그 금이 목을 치게 되는데, 이거를 복수할 때 복자를 쳐서 금복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복토, 토복수, 수복화, 화복금, 금복목이 되는데, 이때의 원인은 부모의 복수를 자식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복토라고 하면 토승수의 복수국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해결하는 방법은 당연히 토승수의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아까 울은 당하는 오행이 충분한 힘이 있는데 극하는 오행이 너무 과도하게 극하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오행이 힘이 있지만 참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참다 폭발을 합니다. 이때는 바로 치게 됩니다. 자손을 생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발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목복토에서 이제 토발금이 되는 것입니다. 목울토요. 죄송합니다. 목울토에서 토발목이 됩니다. 발은 다른 말로 모멸한다고 해서 토모목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게 됩니다. 상극의 반대로 목모금, 금모화, 화모수, 수모토, 토모목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오행이란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현상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생극재화 역시도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극은 나쁘다, 생은 좋다 그런 레벨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승복, 울발에 이것을 좀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생극재화보다 승복, 울발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만약에 사주를 공부한다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확실하게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교재는 유교재가 카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도 유교재가 카페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